네, 안녕하세요. 나라가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탄핵에 반대가 있고 또 찬성이 있고 두 부류로 나눠져서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생각할 때 대통령께서 부모의 입장으로 야당과 여당을 잘 추스러서 같이 화합하면서 국민의 그런 생명과 그리고 국권을 잘 지켜서 나갔으면 했는데 야당 측에서는 서운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될 바에는 우리도 각자 상생 각자 길을 가자 해서 굉장히 또 야당도 따로 나가고 있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굉장히 또 좀 따로 나가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화합하며 가면 좋은데 서로 싸우게 되니까 싸우게 되면 국민들은 또 편을 갈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편 저 편 갈라져서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대통령께서는 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이 계엄으로 인해서 많은 후유증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생각할 때는 또 우리와 보는 시각이 또 다르겠죠. 옛날로 말하면 계엄이라고 하면은 아주 전쟁이나 아주 어떤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뭐 이런 때라든가 굉장히 위기 때 이런 때로 보는데 윤 대통령은 또 생각할 때 국가의 위기를 꼭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라가 위태롭다고 대통령이 판단되면 그것을 계엄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통치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그게 무슨 통치행위냐 이것은 계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원래는 잘 화합해 나갔으면 좋겠지만 그 조건이 안 맞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 쳐다봤을 때는 이것이 잘못하다 보면은 이 국가가 잘못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엄을 했다고 해요. 아무튼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무한히 또 사고도 많이 있고 또 다른 부산에서 에어 부산 또 그 비행기 화재 사고가 일어났어요. 다행히 부산에서는 화재 사고가 일어났지만 대피를 잘해서 그래도 인명 피해는 없게 됐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현재 많은 비행기 사고와 여러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도 아직까지는 저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와의 그런 전쟁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 대한민국이 잘 화합해서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각자 위치에서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되면 항상 생각할 때 원래는 초심은 그래요. 초심은 받들겠다고 국민들을 받들겠다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잊어지는 것 같습니다. 초심을 잃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지도자들은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 가진 마음을 그대로 가져야죠. 자기의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떤 그 부를 누리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면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부를 누리면 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머리를 쓰고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되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자기가 누리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누리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러나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너무 누리게 되면 백성들이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왜? 백성이 피땀 흘려서 낸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단 국가 지도자들이 됐으면 국회의원이라든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지역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당선이 되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를 축적하려고 하고 명예를 누리려고 권세를 누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했을 때 섬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대통령도 그렇고 각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아니 섬기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들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권자는 누구냐 했을 때 국민 아닙니까? 국민이 어려우면 국민을 섬겨야죠. 월급을 주면 월급을 가지고 열심히 섬겨줘야 됩니다. 살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권세를 누리려고 하고 한국은 국회의원이 그런 어떤 대접이 너무 커요. 차 나오지, 비서들 많이 나오지, 사무실 나오지, 여러 가지 많은 거 월급 많지. 그러니까 아주 고개를 딱 세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 위를 몰라요. 지도자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섬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른을 섬겨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보살피고 또 청소년들을 또 보살펴주고 자영업자들 살펴주고 두루두루 살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그리고 큰 사고가 날 곳이 있는지 또 살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고는 계속 나고 있어요. 매일 정치 싸움만 하다 보니까 사고가 이곳에서 터지고 저곳에서 터지고 계속 터집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들 앞에 어린아이 같은 입장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잘못하다 보면 물에도 빠지고 잘못하면 불장난하다 불드낼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잘못한다 보면 전원 있는 데다 거기다 젓가락을 꼽을 수 있고 잘 몰라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위의 지도자들이 쳐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의 부모들이 쳐다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지 않습니까? 붕괴 사고가 일어날 것이 없는가 살펴보고 여러 가지 살필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살피다 보니까 계속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국민을 위해서 섬겨주십시오. 길에 돌아다니고 여러 곳을 돌아다녀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루에 밥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잠자리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불쌍하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들이 잘 싸면서 수많은 돈이 있으면 나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되고 그러면 자기 재산을 다 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통령이 된다. 자기 돈 다 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재산 다 털어서 국민들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부를 축적해요? 그건 안 된다 생각이 돼요. 자기가 있는 것이 있으면 다 털어줘서 있는 임기 동안 싹 털어 넣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희생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잘 살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소리나요? 부가 자꾸 늘어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한국은 너무 많은 대접을 잘 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월급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한국은 뭐 세단차에 훨씬 차에 그냥 비서관들이 다 있고 여러 가지 모든 활동비까지도 엄청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국회의원만 돼도 저 작은 나라의 대통령 같은 입장으로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발전되려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딴 것이 없습니다. 잘 섬겨주는 나라가 됩니다. 서로 존중해주는 나라가 돼야 돼요. 자본주의의 그런 모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 너무 잘 사는 사람들 잘 살고 너무 못 사는 사람들 너무 못 사니까. 그래서 차라리 사회주의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사회주의가 되면 또 문제입니다. 왜? 사회주의가 되면 똑같이 못 살아요. 똑같이. 물론 거기서 특별히 잘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대부분 못 사는 상황이 돼요. 왜? 자기 것이 아니니까. 열심히 일해서 자기 것이 되면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해도 다 같이 나눠 갖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합니까? 부자들한테 받는 혜택이 커요. 대기업이라는 큰 회사들, 삼성이라든가 그런 그룹의 현대라든가 그런 대기업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받는 혜택이 큽니다. 왜? 어마어마한 그런 기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게 되고 거기서 다 월급을 받게 되고 그 재정이 엄청나게 또 거기서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 또 국민들에게 각각 복지로 또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오너들은 생각이 꼭 어떤 뭐 대기업의 그런 마음만이 아니라 원래 조상들로부터 보면은 그래도 기업가 정신이 있습니다.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자기만 잘 살라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한 국가의 대통령처럼 기업의 장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사람들이 잘 살고 또 세금을 잘 내서 또 국민들이 잘 살게 하고, 그 혜택이 있다니까요. 그들은 하나의 마르크스가 얘기한 부르주아 계급이 아니에요. 그들로 있음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다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대재벌가들이 어떤 횡포가 너무 크고 이익이 너무 크고 자기들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되면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자본주의에. 그러면 진짜 정말 폭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기업가의 정신으로 서로 잘 나눠줘야 됩니다. 기부도 하고, 해외 나라 같은 데는 기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서로 상생으로 잘 나가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돕는 세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옛날부터 협동정신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서로 이게 도와줘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서로 돕고 서로 협조하고 협동하고 같이 그렇게 해나가 상생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대한민국이 서로 화합하면서 서로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북한도 저렇게 되는 나라를 저렇게 나라가 잘 되니까, 남한이 잘 되니까 우리도 이제 남한과 같이 그렇게 해나가자, 그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북한 같은 나라에서도 우리 그런 세계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부익부 빈익빈이 심한 그런 자본주의 세계는 싫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북한이라는 나라, 그런 나라를 그렇게 표방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잘 나눠주는 좋은 세계를 만들자 했는데 똑같이 못 사는 세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북한 사람들이 한국을 많이
탈북합니다. 왜?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또 북한에서 넘어와서 또 한국에서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또 차라리 아예 북한으로 넘어가자 해서 넘어간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근데 정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그런 모범적인 나라가 돼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보살피고. 지금 쪽방 같은 데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역 같은 데 가면 진짜 추워가지고 박스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이렇게 먹을 것 좀 이렇게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쩌다 봤더니 뭐 천사 뭐 급식하는 사람들이 와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얼어 죽을까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리역 가구에서 이렇게 자는 사람들 뭐 뒤집어 쓰고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하지 않아요? 국회의원들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하지 않아요?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하면 불쌍하잖아요.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가져서 국회의원을 하셔야지. 뭐냐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살펴야지. 살피는 걸 잘 못 봤어요. 그런 것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자기가 잘 살고 진짜 건세를 누리려고 하면 꼭 그런 건세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면 됩니다. 부자가 돼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즐겁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는데 누가 뭐라 합니다. 그러나 국가 지도자가 돼서 국민을 위해서 살겠다 하면 진짜 자기가 다 희생을 해서 국민을 위해서 다 바쳐야 됩니다. 저는 대통령도 자기 있는 재산 다 바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나중에 퇴임하고 지어주면 조그만 집에서 국민이 얻어주는 집에서 살다가 또 그 집이 인생이 끝나면 국가에 또 새로운 사람들을 쓰게 하고 그런 거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서로 나눠주고 상생하는 그런 세계가 돼야 되지. 이건 뭐 완전히 한번 대통령 했다 하면 완전 상황으로서 계속 대대로 그렇게 나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어떤 형태로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눠져야 됩니다. 좋은 사회란 서로 나눠주는 세계, 화목한 세계, 서로 협조하는 세계. 우리나라도 지금 여야가 너무 많이 싸워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고 그 다음에는 서로 잘 화합하며 가야 됩니다. 부정부패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선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의혹들이 많아요. 왜? 투표지가 가짜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투표지가 형상 보건 투표지 접은 것이 펴졌다. 그런 종이는 없다고 해요. 그럼 만약에 그런 종이가 있다. 그 가짜라고 합니다. 그럼 가짜를 만든 사람을 찾아내야죠. 청주에 그 어떤 교수님께서 그 대법원에서 감정을 했잖아요. 그런 종이는 이 지구상에 없다고. 판결을 했으면 그러면 이 위패가 어디서 났느냐, 가짜 지폐가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찾듯이 이제 그 가짜 투표지가 어디서 만들어졌으며 그 출처가 누구며 누가 만들었으며 이 위패가 돌아다니면서 옛날에 박헌영이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아주 혼란스러웠죠. 우리나라를 다 잡고 돌아다녔지. 이 남로당이 다 잡고 돌아다녔다가 결국은 박헌영이 그 위패 가지고 다 휘두르고 돌아다녔는데 결국은 딱 걸려서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북한에서 넘어가서 거기서 이 남한에 자기가 다 기반을 다 깔아놨으니까 딱 그냥 침략을 하게 되면 그 전체가 다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과 박헌영 결국은 실패하고 니 탓이냐 내 탓이냐 하다가 김일성에게 숙청을 당하고 말았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계속 뭐 여러 가지를 한 것 같아요. 그 투표지는 가짜 투표지로 한다. 그 뭉치로 나온 건 가짜예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한 가짜입니다. 왜? 한번 접었는데 펴졌다? 그렇게 반듯하게 펴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뭉텅이로 나왔다?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 가짜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국회의원을 바꾸고 그 가짜로 만들어졌던 가짜 투표지로 만들어졌던 그 국회의원이
국가의 법을 바꿉니다. 다 바꿔서 이상하게 만들고, 이것이 한국에서만 했다고 하면 이 한국에서 이 부정부패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A웹으로 해갖고 전 세계적으로 그 수출했는데 한 곳에는 콩고 같은 곳에는 그 수출한 것이 다시 한국에 들어가지고 또 그것을 사전투표지를 만들었다, 이런 의혹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그런 모든 의혹들이 깨끗하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대한민국은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고, 진짜 국민이 뽑은 지도자가, 국민들은 그냥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냥 찍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 괜찮겠다 해서 그 사람을 찍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국민이 안 뽑고 가짜 투표지에서 뽑아졌으면 그 사람은 엉망이에요. 그럼 나라가 엉망으로 되고 법도 엉망으로 되고 나라가 팔아먹는 세계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짜 투표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된 모든 것들은 이번에 싹 밝혀져서 모든 것들이 다 정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화합하고 다시 모든 것이 정리되고, 진짜 국가가 국민들이 뽑은 지도자들이 다시 선출되어서 그런 서로 화합하는 하고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뭔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그래도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기본을 딱 갖춰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싫으면 차라리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싫어하면 이민을 떠나야 돼요. 다른 나라로.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에 어긋나는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을 흐트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국민들 전체가 다 연합해서 이런 그런 사상들은 다 몰아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기초하에 우리는 그런 세계를 그런 아름답고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고 그런 화합하고 그런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건립된 만큼 그 목적에 맞게 우리는 그렇게 서로 나가고, 우리가 그런 모델되는 국가를 만들어서 세계가 우리나라를 쳐다보고서 우리가 저런 나라 꼭 돼야 되겠구나, 저는 한국 같은 나라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